자, 두 번째 케이스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반품입니다. 자, 전기의 당사가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을 공급 계약이 해제되어서 부가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자, 어쨌든 전자 세금 계산서라는 것을 발급을 했고 우리가 매출을 했던 거죠. 그래서 11번 과세로 잡아야겠다. 부가세 유형을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저희가 원래 500만 원짜리를 팔았는데 하단에 보시면 마이너스 500이 쳐져 있죠. 이 말은 반품이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자, 기존에 발급했던 거는 취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이라는 것을 하나 더 발급을 하셔서 기존에 공급가액에 넣었던 거를 마이너스 쳐서 반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품했을 때에는 일단 11번 과세로 잡아주시고 공급가액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500, 부가세는 마이너스 50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우리 대변은 자동으로 썼었죠? 부가세 예수금 그대로 마이너스 50만원 그대로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이렇게 자동으로 뜰 거고 마이너스 500 뜰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외상으로 판매를 했대요. 그럼 외상에서 제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보면 외상 미수금에 마이너스 550만원 이렇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 적어주시고 마이너스 550만원 뜨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이고요. 자, 유형은 11번 과세 반품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금액은 마이너스 500 부가세 자동으로 뜨고요. 거래처는 직접 그냥 넣을게요. 유진물산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의 여체크 해주셔야 되고요. 자, 분계는 우리 외상 매출금 하나밖에 없었죠? 그러면 2번 외상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단에 보시면 2번 외상이 있죠? 그래서 분계에도 2번 외상으로 잡아주시면 자, 위에 있는 금액이 자동으로 내려오죠.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500만 원은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우리가 외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자동으로 뜨면서 마이너스 550을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저희가 고칠 게 없죠. 그래서 반품이 나오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유형 잘 잡아주시고 마이너스로 등록을 해주시면은 얘들이 분계를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건드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케이스 보도록 할게요. 자, 고정자산 매각입니다. 고정자산이라는 거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트럭을 중고로 처분했다든지 기계장치를 중고로 처분했다라는 문제가 보통 나올 거예요. 자, 트럭을 처분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자, 우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과세죠. 그러면 일단 유형은 과세로 잡아야겠다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고요. 자, 얼마에 처분했대요? 2천만 원에 처분했고요. 부가세 별도라고 하죠. 자, 그래서 공급가액에는 2천만 원 잡아주셔야 되고 부가세는 200만 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뜨겠죠. 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은 위에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뜰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분계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부가세를 제외하면 우리 일반 전표 분계를 하실 때 차량 운반구 이런 거 처분 처리 한번 해보셨죠? 그거랑 완전히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대변에는 트럭, 차량 운반구가 나갔다 적어주시고 3,500만 원 취득 원가로 나가도록 만들어 주셔야겠죠? 취득 원가를 빼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차변에는 감가상각 두 개액이 빠져야 됩니다. 1,650만 원 빠져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한 달 후에 수령하기로 했대요. 그럼 미수금이죠. 자, 이때 저희가 얼마를 받으셔야 돼요? 자, 2천만 원에 처분했고요. 부가세까지 같이 받아야 되죠. 그래서 2,200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200 부가세 포함해서 받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공급가액 2천에다가 장부금액, 장부금액은 취득 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취득가액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시면요. 장부금액이 1,850만 원이 뜹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빼주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차량 운반구는 1,850만 원짜리인데 2천만 원 받고 팔았대요. 자, 부가세는 신경 쓰시면 안 되죠? 얘는 세금으로 받는 거니까. 세금 성격으로 받았다가 국가에 납부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하고 이익인지 손실인지 따지실 때에는 부가세는 제외를 하시고 공급 가액만 봐주셔야 돼요. 자, 두 개를 빼면은 150만 원 이득을 봤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해서 150만 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8월 1일로 바꾸도록 할게요. 11번 과세 잡아주시고, 자, 기계장치 처분이라고 적겠습니다. 공급가액은 2천이고요. 부가세는 200 자동으로 뜨고요. 자, 공급처명은 직접 쓸게요. 시험 치실 때는 검색을 해주시고, 자, 전자의 여체크 분계는 여러 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3번 혼합 잡아주시면, 자, 대변이 자동으로 뜹니다. 자, 부가세 예수금은 자동으로 뜰 거고요. 대변의 제품 매출 아니죠?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셔야 되고, 취득 원가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취득 원가는 3,500이었죠? 3,500만 원. 자, 그 다음에 차변 잡아주시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셔야 되죠. 자, 참고해서 차량 운반구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1,650이었죠.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차변 입력을 하셔서 돈 받아야 되죠. 미수금 잡아주셔야 됩니다. 차변까지 몽땅 다 잡아주시면, 자, 위에 상단에 대차 차액이라는 게 뜹니다. 자, 이만큼 150만 원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떴죠. 그러면 이익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혹시라도 대차 차익에서 마이너스가 뜬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분계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입력했던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남은 금액을 플러스로 뜬다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여기 이익 있죠? 딱 넣어주시면 15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다음 12번 영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4일이고요. 정상적인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수출업체인 상도무역의 제품을 납품하고요. 다음에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자,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가 나오면은 영세다라고 잡아주시면 되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받기로 했답니다. 단 서류 번호 입력은 생략할 것. 자, 여기에서 말하는 서류 번호는요. 나중에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실 때 구매 확인서에 서류 번호가 있거든요. 그 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나왔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되세요. 자, 하단의 공급가액은 3천이고요. 영세율이기 때문에 세액이 없죠. 자, 그럼 부가세 유형은 12번 영세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3천만 원이죠. 부가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계정 과목에 부가세 예수금은 안 뜨고요. 제품 매출 이렇게 뜨면서 3천만 원. 자, 그리고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외상 매출금 3천만 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3월 24일이었고요. 유형은 하단에 보시면 12번 영세 나와 있죠? 12 영세 품목은 제품 매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가액 3천이고요. 영세기 때문에 부가세는 자동으로 넘어갈 거고요. 자, 공급처명은 그냥 수기로 쓸게요. 상도구역이죠? 없으니까 그냥 수기로 쓰고 전자의 1번 여체크 하시고요. 자, 영세율은요. 하단에 영세율 구분이라는 게 뜹니다. 자, 이 영세율 구분을 꼭 넣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실수로 빠뜨렸다. 그러면 1점이 감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F2 눌러주시면 그 영세율 매출 내용이 여러 가지가 뜹니다. 정말 많죠?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 넣으실 때는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1번은 직접 수출이고요. 3번은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죠. 그러면 3번이 간접 수출, 국내 수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이고요. 우리는 3번으로 클릭해 주시고, 자, 서류 번호는 이때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엔터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계는요. 분계도요. 미리 말씀드리면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하단에 보시면 분계 유형이 1번은 현금, 2번 외상, 3번 혼합, 4번 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액 외상으로 했다고 하죠. 그러면 2번 외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3번 혼합으로 해서 직접 분계를 하겠다 하셔도 정답입니다. 분계 유형은 채점 대상이 아니고요. 하단에 실제로 분계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단에 분계는 채점 대상이지만 분계 유형 자체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외상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전액 외상을 잡아주시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3천, 대변의 제품 매출 3천 이렇게 뜨죠. 그럼 저희가 수정할 게 하나도 없는 상태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간편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4번 건별 보도록 할게요. 자, 건별은요, 증빙이 없고요. 과세일 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예금 계좌에 110만원 부가세 포함이래요. 자, 확인하니까 비사업자인 김길동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이래요. 개인한테 판매를 했고요. 별도의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았고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자, 증빙이 없는 상태죠. 그러면 건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부가세가 포함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부가세는 있지만 과세지만 증빙이 없죠. 그러면 건별입니다. 자, 14번 건별로 등록을 해주셔야겠고요. 자, 우리 공급가액은 100만원이고 부가세는 10만원으로 잡아주셔야 두 개 합쳐서 110만원이 나오는 거죠. 보통 예금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 110만원 들어왔죠.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10만원 자동으로 어차피 뜰 거고요. 그리고 제품 매출로 100만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9월 22일이고요. 자, 유형은 하단에 보시면 14번이 건별입니다. 무증빙. 제품 매출이라고 적을게요. 자, 공급가액. 자, 우리 건별은요,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점 있습니다. 자, 공급가액 칸에다가요, 공급 대가를 넣어주시면 얘들이 알아서 공급가액이랑 부가세랑 나눠서 넣어줍니다. 자, 한번 넣어볼게요. 공급 대가가 110만원이었죠? 그럼 여기에다가 110만원 넣어주시고 엔터 쳐주시면은 얘들이 알아서 나눠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공급가액에는 부가세 합쳐서 넣어주셔야 되고요. 문제에서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 아까 문제를 보시면 110만원의 부가세 포함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냥 110만원 전체 다 입력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기로 했고요. 전자는 세금 계산서 아닐 때에는 전자 체크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분계는요. 보통 예금으로 입금을 했죠. 그러면 전액 현금도 아니고 전액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도 아니기 때문에 3번 혼합으로 잡아주시면 대변은 자동으로 뜰 거고요. 차변에 보통 예금 넣어주시면 끝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건별 제품 매출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공급 가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거를 내가 깜빡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입력을 했다. 100만 원에 엔터를 치시면 이 100만 원을 또 공급 대가로 봐서 부가세를 나눕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금액을 고쳐 주셔야 되는데 굳이 삭제하실 필요 없어요. 삭제하면 다시 처음부터 건별 넣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걸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위에다가 100만 원 넣고 다시 1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혹시나 내가 기억을 못해서 공급 가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넣지 않고 내가 직접 공급 가액을 입력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다시 덮어 쓰세요. 그럼 얘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는 F5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자, 2번은요, 세무 2급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세무 2급 치시는 분들은 2번 꼭 봐주셔야 됩니다. 자, 당사가 생산한 제품을 세무에 선물로 제공을 했대요. 자, 거래처에 우리 회사 제품을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을 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까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그 거래처 입장에서는 증빙이 또 생겼죠?
아니, 선물이라고 해놓고 증빙을 왜 끊어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증빙이 없으므로 건별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가세는 시가로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는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고 시가는 내가 제품을 판매했다면 고객한테 70만 원에 팔았겠죠? 그리고 부가세 별도니까 7만 원을 받아서 국가에 납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너가 이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거래처에 선물을 했다 하더라도 판매한 걸로 봐서 부가세를 납부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유형은 14번 건별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공급가액은 시가로 잡아주셔야 되고 부가세는 시가의 10% 7만 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7만 원 시가로 나올 거고요. 자동으로 땡겨 오겠죠? 7만 원. 자, 그런데 우리 대변에 제품 매출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우리가 제품을 매출, 수익으로 잡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품 그 자체를 선물로 쭉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산 감소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이 판매된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나갔을 때에는 적용칸에다가 8번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거를 걸어주셔야 되죠. 이거 꼭 걸어주시고 자, 그리고 제품 그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시가가 아니라 원가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죠? 50만 원에 만들었던 제품을 그대로 선물로 준 겁니다. 그래서 50만 원 원가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부가세의 수금은 시가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시가에다가 곱하기 10% 잡아주셔야 되고 제품은 적요 8번 타계종으로 대체 잡아주시면서 원가로 나갔다 라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접대비죠. 접대비고요. 그리고 거래처에 제공했다라고 하니까 판관비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대변에 두 개 더한 금액 있죠? 57만 원을 접대비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래처에 선물로 제품을 제공하면서 아, 근데 내가 이거 부가세 내야 되거든? 이거 7만 원 줄래? 라고 하지 않겠죠? 7만 원까지 저희가 회사 돈으로 부가세를 납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7만 원까지 접대비로 나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 자주 나오니까요. 꼭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7월 22일이죠. 7월 22일. 자, 유형은 14번 건별이고요. 접대비라고 쓰겠습니다. 자, 공급 가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넣어 주셔야 되죠. 77만 원 넣어 주시고요. 자, 거래처는요. 자, 세무라고 직접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자, 혼합으로 해주시면은 아시다시피 위에 있는 금액이 쭉 댕겨옵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의 수금은 시가로 들어가야 되니까 잘 들어갔고요. 대변은 직접 고쳐주셔야겠죠. 제품 매출이 아니고 제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적요에다가 8번 눌러주시면 타계정으로 대체액 이렇게 뜨죠. 걸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50만 원으로 잡아주시고 차변의 접대비 800번대로 57만 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하실 때 좀 신경 쓰실 게 많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위에는 공급 가액이 70만 원인데 하단의 분계는 50만 원이 떠도 괜찮은가요? 라고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위에 있는 여기 한 줄 있죠. 부가세 7만 원은 매출세액으로 내야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땡겨가는 칸이고요. 하단에 여기 있는 분계는 일반 전표가 이쪽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금액이 달라도 괜찮아요. 이런 경우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수출 보도록 할게요. 자, 수출은 직수출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문제 볼게요. 자, 12월 20일이고요. 미국 소재 법인에 직수출을 체결을 했고요. 5,000달러 선적을 완료하고 수출 대금은 차후에 받기로 했대요. 자, 우리 직수출 계약일의 기준 환율은 1,180원, 선적일의 기준 환율은 1,185원이래요. 자, 그러면 일단 직수출이기 때문에 부가세 유형은 수출로 잡아줘야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공급가액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일단 5,000달러에다가 환율이 두 개가 나온다. 그러면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때는 무조건 선적일로 봐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수출이 나오면 선적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부가세 유형은 일단 16번 수출 잡아주시고요. 공급가액은 두 개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공급가액은 592만 5천 원 이렇게 뜰 거고요. 자, 수출은 0세율이죠. 부가세는 0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외상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외상 매출금 공급가액 그대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대변에는 제품 매출했죠. 제품 매출 잡아주시고 공급가액 넣어주시면 되겠죠. 12월 20일로 잡아주시고요. 유형은 16번 수출. 자, 제품 매출 저는 적을게요. 자, 우리 아까 공급가액 592만 5천 원. 부가세는 자동으로 넘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 공급 저명 잡아주시고요. 자, 수출도 마찬가지로 하단에 0세율 구분이 뜰 겁니다. 자, F2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창이 뜰 거고요. 우리는 1번 아니면 3번 체크하시면 되죠. 자, 직수출은 1번, 직접 수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수출 신고 번호는 보통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분계는 2번. 외상으로 하시면 제품 매출 대변에 잡힐 거고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자동으로 뜨죠. 자, 이번에는 카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가는 증빙은 카드고요. 과세다, 10% 부가세가 있다. 이럴 때 카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권지우 씨에게 제품을 부가세 별도로 판매하고요. 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대요. 자, 단 신용카드에 의한 판매는 매출채권으로 처리한다. 자, 증빙을 보시면 카드죠? 그럼 일단은 카드로 봐야겠다 체크를 해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 과세구나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부가세 유형은 17 카드 과세 카과로 잡아주시고요. 자, 공급 가액은 240이고 부가세는 24만 원. 그리고 지금 카드인데 매출 채권으로 처리를 하래요. 카드는 외상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으로 264만 원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부가세 예수금은 24만 원 잡아주시고 제품 매출해서 240만 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1일 들어가 주시고요. 17번 카과 제품 매출. 자, 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급 가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넣어주시면 얘들이 알아서 나눠줄 거예요. 264만 원 하고 엔터 치면 얘들이 알아서 240, 24만 원 이렇게 뜨죠. 자, 그 다음에 권지우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화단에 보시면 신용카드사가 뜨죠. 우리가 유형을 카드로 걸어주시면 하단에 신용카드사가 뜰 겁니다. 요런 거 잘 챙겨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저희가 아무 회사나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카드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원래는 걸어 주셔야 돼요. 자, 엔터 치시고 분계는 4번 카드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계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이었죠. 그래서 2번 외상으로 걸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걸어 주시면요. 외상 매출금이 뜨고 여기 거래처가 신용카드사에 있던 카드사를 땡겨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뭐 BC카드였다. 그럼 거래처가 BC카드로 뜰 거예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저희가 고칠 게 없죠.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장현성에게 제품을 판매하고요. 판매 대금, 부가세 포함이고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부가세가 있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 과세다, 현과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유형은 현과로 잡아주시고 공급가액은 30, 부가세는 3만원 잡아주시고, 자,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죠. 부가세 예수금으로 3만원 자동으로 어차피 뜰 거고요. 자, 제품 매출해서 30만원. 자, 그 다음 현금으로 수령했다 라고 하니까 33만원 현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21일이고요. 자, 22번 현과 잡아주시고 제품 매출 쓰도록 할게요. 자,
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공급 가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330만 원 하고 엔터를 치시면 얘들이 300에 30으로 나눠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급 처명은 장현성 잡아주시고, 자, 전자는 체크하실 필요 없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무조건 전자예요. 자,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이라고 했죠. 현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단에 보시면 현금이 1번입니다. 자, 1번 현금 잡아주시면 입금 이렇게 뜨고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자동으로 뜹니다.